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김대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대남. 오늘 뭐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사표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SDI 서울 보증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지난 8월 달부터 일했던 자, 그리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하고 지가 무슨 연봉을 3억을 받고 저 업무 초준비가 470만 원이고 월 470만 원이고 제네시스 V80인가 몸 80인가 G80인가 그걸 전용 차량을 받고 운전기사도 있고 이런 자랑을 했고, 그 김대남이가 대체 거기에 왜 갔을까? 무슨 배경으로 갔을까? 누구 백으로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김건희 씨와 일면식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좀 바뀌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이 김대남과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이 통화했던 내용이 오늘 추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는데, 이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씨 주변에는 왜 이런 자들만 득식을 거리는지 모르겠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는 김대남이와 친하지 않다, 친분이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많느냐. 물론 어떤 정권이든 간에 호가호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평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경로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이런 자들은 경로뿐만이 아니라 정말 즉각적인 형사 고발 이런 것들이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김대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씨 또는 대통령실이 정말 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의혹을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의심을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왜냐, 지금 상황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 여러분들 정말 뭐랄까, 이재명이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탄핵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6년 8년 전 탄핵의 추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가 박근혜 탄핵을 언급해가지고 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때 당시에 사이다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추억에 빠져서 이재명이가 다시 탄핵을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탄핵을 할 때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동할 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위법 증거 또는 정황,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또는 국내힘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올린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일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까이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기자의 질문에 김 전 비서관은 그가 파악하고 있던 대통령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불러제치고 또 작곡해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실적으로 이거 지금 하고 주변이 시끄럽긴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몰래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용산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보수단체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부르는 이유가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동훈 욕하는 애들이 거의 갔다 왔다는 누가 또 온 단체가 어디 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이명수 기자는 이날 저녁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 시민사회 단체 초대한 적 없나요? 따로 없는데요. 최근에 라고 미래를 준비한 그 시민단체 그 회원들 그분들이 날 찾아오겠다 그래서 예. 뭐 그럼 그러시라고 했어요. 아직 오진 않았고요. 이미 다녀갔다는 김 전 비서관, 올 예정이라는 정광삼 수석. 둘의 얘기가 일치하진 않지만 김 전 비서관이 아예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실이 이 김대남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느냐? 정당법을 위반했다. 정당법상 어떤 거냐? 제52조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제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 김대남이가 첫 번째 의혹을 받았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갖다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 제공을 하면서 기사를 써라. 그러니까 일종의 공작을 사주했다.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먼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정당법 상에서는 물론 공직선거법 상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유포를 갖다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마저도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법에서도 그 허위사실 공표를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52조를 보면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1항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 신분, 직업, 재산, 경력, 학력, 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더 셉니다. 왜냐? 이거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김대남이가 정말로 법적으로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김대남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식으로 김대남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일까?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김대남이하고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김대남이를 확실히 못 쳐내는 거 아니냐? 김대남이가 여러분들 준 공공기관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94%나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또 뭡니까? 금융위원회 산하의 여러분들 공공기관입니다. 그 공공기관이 지분을 94%나 갖고 있는 SDI 서울보증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있는 자가 이런 논란이 생겼고 이 자가 이 한 정당의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좌파, 그것도 이 대통령실을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이런저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떠나서 이명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정치 공작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도 김대남이가 그 상근감사 그만둘 생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경로를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정말 김대남이가 개인의 일탈로서 했다고 한다면 일단
국민의힘은 김대남이한테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물어서 형사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대남이가 혼자 떠안을 생각이라면 김대남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고 그냥 빵에 가든지 또는 벌금을 내고 끝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싫다고 한다면 그가 뭐 배우가 실제로 있으면 배우를 밝힐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 추후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법적 조치가 정말 신속하게 치러질 필요가 있다. 한동훈 당대표가 이 당무감찰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 김대남의 탈당계가 접수가 됐는지 수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김대남이가 현재 당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당윤리나 또는 당무감찰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수사기관이 아닌데 뭘 얼마나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휴대폰도 뺏어가지고 포렌식도 해야 되고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당내 기구가 그런 걸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른 이 수사기관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수사기관도 그렇게 썩 믿을 만한 곳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게 1차적인 진상규명 또는 의혹 해소 또는 이 법적 책임 가리기의 1차적인 경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법상에는 제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김대남과 이명수의 통화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소리가 시끄러워서 아마 음성으로는 아마 식별이 불가능하고 그 자막을 읽어보셨으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때 통화 당시가 2024년 6월 25일입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보수단체 사람들을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뭐 시계를 나눠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동훈 반대 여론 조성을 기도를 했다. 그런 작업들을 했다. 누가 했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남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대남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실에서 정당법상 제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김대남이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수한테.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누명을, 이게 실제로 사실과 다른 얘기다,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김대남이한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1호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그 김대남이의 주장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보수단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30명 정도를 불러서 막 시계를 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일종의 물품이고, 여기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실에 와서 뭐 물만 마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대접을 받았을 텐데, 그런 것도 이 정당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에 대한 반대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낙선을 목적으로, 이 정당법상 표현에 따르면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해서 또는 선거인한테 이 후보자에 대한 그런 비판 여론,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해서 어떤 금품을 제공했다, 향응을 제공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이해 유도죄 이게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남이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한동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수단체 사람들 대통령실을 불러서 시계를 뿌렸다. 그런 작업들을 먼저 했다는 거를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방치한다면, 김대남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역시 대통령실이 정당법을 어기고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런 의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경로를 잘하는 다혈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지금 해외에 가서 아직 그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참모들이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이 지금 정당법을 어겼다, 또는 이 국정총괄 최고 기구인 대통령실이 정당법을 어기고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얼른 결재를 받아서 이 김대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내일이라도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얼른 고소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법을 어겼다. 정당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대통령은 어느 경우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어느 경우에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정당법은 법률입니까, 아닙니까? 법률입니다. 법률상에서도 정말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할, 그리고 또 그 당원들의 이 선거권, 이런 것들이 정말 존중받아야 될 그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공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했다는 그런 의심을 잠재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뭔가 있구나, 대통령실이 뭔가 정당법을 어긴 정황이 있구나, 그런 의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심이 점점 커져서 이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 여러모로 확인해 봤을 때, 그리고 또 김대남이의 그런 주장들을 들어봤을 때 김대남이가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정말 김대남이가 개인의 일탈이고 김대남이가 지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이명수한테 늘어났다고 한다면 김대남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한테도 그런 같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같은 자가 SGI 서울보증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간 그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이하 국민의힘에서도 이 김대남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정말 그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김대남 문제가 점점 이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선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